뭘 그릴 거냐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평면도를 그렸어요. 그죠? 그 이제 인면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내에 대해서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인면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서클, 반지름 5mm.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 폴리곤, 사각 4개. 그 다음 원의 중심점, 그 다음 circumscribed above circle. 네. 자, 로테이트 45도. 그 다음 해치. 이 해치는 솔리드입니다. 자, 이렇게요.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을 겁니다.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고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높이는 그대로 2.5mm 가도록 하죠. 앵글 0도, 여기다가 제가 A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죠. 조금 작아 보이나요? 그러면 3mm. 자, 그리고 로테이트, 카피. 자, 이동하기. 다시 한번 로테이트. 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자, 미러. 역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자, 글씨는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B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는 C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는 D방향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아이고, 너무 커졌나 보다. 자, 이런 식으로요. 얘를 사방에 다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인면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늘 과제입니다. A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면도입니다. 그럼 B에 대한 화살표는 이쪽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군요. C에 대한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거예요. D에 대한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얘와 얘가 되겠죠.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할 겁니다. C는 여기만 할 거예요. D는 이렇게 할 겁니다. 간혹 벽면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ABCD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쪽을 보면 여긴 누가 봐도 A고 여긴 B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ABCD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설계자가 정하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장, 천정 아니고 천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천정은 일본식이고 천장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자예요. 둘 다 똑같은 한자인데 일본에서는 천정이라고 하고 일본식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는 천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디는 천정, 어디는 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천장이 맞아요. 천장.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장고, 고자가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천고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자식으로 물어보면 천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천장이 실링입니다. 그래서 실링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그러세요. 그 다음에 반자라고도 합니다. 천장을 반자라고요. 그래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반자라고 자주 불러요. 그래서 반자 높이, 천고, 실링 높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부르는 말들입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보통 2,4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조금 낮은 집에도 살아봤고 조금 높은 집에도 살아봤어요. 이 천장이 낮아지면, 천고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료가 덜 들어가요. 한 층과 한 층의 이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재료비가 덜 들어가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던 집이 빌라였는데 그 빌라 집 지은 그 분이 2층에서 사셨어요. 저는 이제 5층에서 살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집이 북향이었어요. 겨울에 결로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긴 청고가 낮았어요. 청고가 2,200인가 2,300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쭉 뻗으면 이렇게 닿았어요. 많이 낮았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공사비 아끼려고 청고를 낮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수업 시간에 쓰는 건 전부 다 2,400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가서 꼭 재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 실측을 하죠. 실측하면 줄자를 가지고 잴 거예요. 어디는 2,600, 어디는 2,800 그럴 겁니다. 근데 시험을 기준으로 2,400을 시험 문제는 2,400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설계는 시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도 청고가 결국은 2,400이 되겠죠. 자, A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된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여기 길이가 얼마 해서 이렇게 쭉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옵셋 100m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카피, 로테이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합니다. 옆으로 끌고 가볼까요? 내가 그려야 될 천장은, 내가 그려야 될 인면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라인. 트림.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하고 해서
일단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2400. 어이구, 더 올라가야 되네. 자, 스트레치. 옵셋 2400. 자, 이렇게 바닥에서 천장까지, 나머지 또 트림. 내가 그려야 될, 내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얘는 위에서 본 거라면 얘는 이렇게 앞에서 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쪽에 문이 보여요. 여기다 문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도 문이 있어요.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면도에는 문만 있을까요? 문만 존재할까요? 아니죠. 액자도 있고 뭐 화병도 있을 거고 뭐 협탁이나 테이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느냐, 누가 어떻게 꾸미느냐, 그 다음에 벽지를 발랐냐 아니면 루버를 했느냐,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요. 자, 옵셋 900, 2100. 자, 트림. 자, 딱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딱 맞아요. 여기에 이제 개구부가 있는데, 자,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죠. 자, 조인. 옵셋 40mm. 얘네들은 좀 치우고. 여기죠. 이렇게 되네요. 옵셋 900mm, 손잡이가 여기고 60mm, 서클 반지름 30mm. 자, 특성일치. 적당히 서클을 그린 다음에 트림, 커팅 엣지 지정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문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평면상에서는 문이 열린 모습이지만 인면상에서는 이런 문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려보시죠.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죠. 자, X라인, 버티컬. 자, 개구부에 제가 한 개씩 넣어봤습니다. 얘는 뭐지? 네. 옵셋 2100mm. 트림과 필렛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문 부분이 될 텐데, 여기는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두시면 돼요. 근데 얘는 문이기 때문에 40mm 안쪽으로 넣고, 라인,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옵셋 960. 서클 30, 트림. 이런 모습으로 쭉 그려줍니다. 인면일 때 일단은 이런 모습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아래쪽에는 걸레 바지를, 이 위쪽에는 몰딩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저쪽 보면 천장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에 쫄대가 쭉 돌아가 있죠. 저걸 반자 돌림이라고 합니다. 반자 돌림이라고 하고 그냥 몰딩이라고도 해요. 또 반대로 이 바닥 부분에 보면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나무 막대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걸레바지라고 해요.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할 때 더러운 게 벽에 묻지 말라고 한다면, 저 위에 반자돌림 같은 경우는 천장하고 벽하고 이렇게 딱 붙지 않고 약간씩 틈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 인테리어에서는 무몰딩이 유행하죠. 저거 없는 거, 무몰딩이라고 해서 걸레바지나 제가 없는 그런 인테리어가 유행하기는 합니다. 무몰딩으로 하려면 기술자들 갈아 넣어야 돼요. 그만큼 기술자들이 실력이 좋아야 무몰딩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이제 걸레바지하고 얘를 그려야 됩니다. 보통 걸레바지는 작게는 80mm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는 100mm 쓸까 합니다. 옵셋 100mm, 바닥에서 이렇게 100mm. 자, 이렇게 걸레바지 100mm. 이 위에 상단 몰딩 옵셋 36mm.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기본적인 게 채워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용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액자가 있으면 액자에 걸어두면 돼요. 근데 평면상에서 보면 여기에는 액자가 들어갈 만해요. 여기에도 액자가 들어갈 만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 저는 해치를 좀 넣어볼까 합니다. 여기는 벽지이니까 벽지에 대한 어떤 해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요런 거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면 이제 여기는 어떤 패턴이 있는 벽지가 들어가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B 부분은 여기네요. 자, 카피. 자, 똑같이 끌고 왔습니다. 자, 로테이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그리셔야 돼요. 북쪽을 바라보고 그려야 됩니다. 자, 옵셋 2400.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여기 영역. 근데 보이는 건 여기. 중심선은 여기. 여기네요. 900, 2100. 자, 필렛, 조인 40mm. 열리는 방향 보고 옵셋 36mm, 옵셋 100mm. 아이고. 그 다음 해치. 자, 옵셋 900mm,
60mm, 30mm, 서클, 트림, 커팅 엣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삭제. 이런 모습이네요. C 부분은 완전히 뒤쪽이죠. 저는 여기를 D로 그릴 거고 C는 여기만 그릴 거예요. 카피, 똑같이 끌고 갑니다. 자, 똑같이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80도를 로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거실 방향이 왼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거실 방향이 왼쪽으로 가게끔 똑같이 바닥, 천장, 벽, 중심선, 트림, 그 다음 여기는 거실 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X라인 버티컬, 옵셋 2100,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mm 걸레바지 만들고요. 그 다음 36mm 반자돌림도 그리고요.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D번입니다. 이번엔 D번이요. 똑같이 카피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카피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전을 주었습니다. 이동하기 이 정도. 네. 바닥이 여기 있고요. 천장은 이만큼 있고요. 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꺾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펼칠 겁니다. 얘는 냅두고 여기를 선택해서 펼칠 거예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펼칠 겁니다. 자, 다시 표시를 해놓고 로테이트, 다시 펼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중간에 여기가 한번 펼쳐졌고 여기가 한번 펼쳐진 거죠. 90도가 이렇게 90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펼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자,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요렇게. 근데 이걸 그냥 그리면 요 벽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인면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펼칠 겁니다. 이렇게 카피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니까 로테이트. 자, 회전합니다.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고요. 자, 먼저 이쪽부터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요. 라인. 여기입니다. 자, 로테이트. 쭉 회전시켜서 열어줍니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 꺽쇠가 나온 부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트. 여기를 기준으로 쭉 다시 열어줍니다. 여기네요. 그러면 이동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줄까요? 자, 적당한 위치로. 자, 라인, 바닥, 천장, 벽체 하나, 구부러진 데, 여기도 구부러진 데, 여긴 벽, 얘는 중심선. 트림에서 잘라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벽체가 일렬로 쭉 펼쳐진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개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건 인면도예요. 일반적인 건 이런 건 인면도입니다. 그런데 구부러져 있던 벽이 일렬로 쭉 전개됐죠. 펼쳐진 겁니다. 구부러져 있던 걸 쭉 펼치는 걸 전개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전개도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여기도 버티컬, 그 다음에 옵셋 2100.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조인, 옵셋 40mm, 네, 라인, 옵셋 900mm, 60mm, 서클 3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서클, 트림, 커팅 엣지,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mm 걸레바지 그리고요. (36mm) 반자돌림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패치, 벽지 패턴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세부 내용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투포인트, 요 끝에다가 자, 이렇게 60mm를 올려볼까요? 아, 60mm 너무 작은가? 60mm 작네요. 서클, 투포인트, 자, 한 150? 120이나 150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폴리곤, 삼각형. 자, 인시크리브드.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해치, 여기는 솔리드입니다. 이렇게 삼각점을 하나 찍어주고 요거와 비슷한 크기.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자, 미들. 자, 중간의 위치는 대략
여기, 그 다음 문자의 높이는 한 150, 자, 여기다가 90% D.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카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90도가 구부러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봐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구부러졌는지 저쪽으로 90도가 됐는지는 어디서 봐요? 평면도에서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면 반드시 그 위에 이렇게 각도 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개도 표시가 끝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됩니다.